안녕하세요. 게임피플 기획자 루베입니다. 그만. 이제 막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 게임을 과연 돈을 받고 팔아도 될까? 이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내 게임은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2018년도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거의 180만 원에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최저임금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혹은 이제 직장 대신에 이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최저임금은 받아야 앞으로도 개발이 혹은 이 회사를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소 최저임금은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라는 명목이 있어요. 이 관리비가 뭐냐? 임대비, 전기세, 급여에 대한 뭐 보험, 세금, 식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공짜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운영비에 대한 명목으로 1인당 인건비의 한 50%를 더하는 식으로 대충 잡아요.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80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270 정도를 벌어야 이제 최저임금에 맞춰진 일반 직장에 다니는 가장 최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됩니다. 이게 돼야 앞으로 개발이 가능해져요. 즉,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내 게임은 내 최저임금은 벌어줘야 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내 게임은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내 게임은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최소 최저임금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내 게임이 생활비는 벌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내 게임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돼야 이 정도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덧붙여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해요. 모바일 게임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유료, 무료. 그리고 무료는 인앱, 광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유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개발자분이 그 이제 유료 게임을 냈고, 이거를 1,1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10,000명이나 다운로드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1,100원 곱하기 1만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00만 원이 온전히 저한테 올까요? 그렇지가 않죠. 구글에서 30%를 떼갈 거고 국가에서 부가세로 10%를 떼갈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결국 수중에 나오는 돈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이 게임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1만 명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칩시다. 10개월. 그러면은 한 달에 70만 원.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아까 1만 다운로드 말씀드렸죠. 이 1만 다운로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1,000 다운로드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유료 게임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버전을 조금 처음에 유료 버전으로 가는 거를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오히려 이제 무료 버전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유저들을 더 끌어모으고 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 이야기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죠. 내 게임을 돈을 받고 팔아도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유료 버전도 아니고 무료 버전으로 내시면서 그 안에 아무런 비즈니스 모델을 넣지도 않고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는 게 아니죠. 뿌리시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은 되게 재밌고 그 실상 유저들도 그걸 인정해서 10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세도 탔어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배너형 광고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는 거는 빵원이에요. 유명세도 탔고 게임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받았는데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어요. 이거 계속 개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즈니스 모델은 설계를 하셔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게임을 돈을 받고 팔아도 될까라는 질문이 이제 서비스 직전에 나온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할 때 비즈니스 모델까지 같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막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저들이 좀 이렇게 찰지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적합하게 맞추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료 버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 첫 번째로 인앱이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이죠. 인앱 상품. 그 다음은 보상형 광고. 그 다음이 배너 광고. 최소한 배너 광고는 넣으셔야 돼요. 다른 걸 넣을 걸 준비를 안 하셨다 한다면. 배너 광고는 딱히 뭐 게임에 지장을 준다? 흐름에 지장을 준다? 그냥 맨 바닥에 광고 하나 뜬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UI를 조금 수정 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혹은 아예 상품으로 그 배너 광고를 지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배너 광고 지운다고 그 인앱 상품을 넣는 거 이걸로 뭐라 하신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보상형 광고가 있는데, 혹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상형 광고를 넣으면은 동영상이 뜨는데 게임 흐름에 방해가 된다. 게임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럼 유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상형 광고 왜 보상형이겠어요? 유저들은 공짜 돈 되게 좋아하세요. 게임을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 보상형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좀 더 넣어달라, 좀 더 많이 나오게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걱정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컨텐츠로 보시는 게 좋아요. 컨텐츠로 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게임의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보상형 광고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보상형 광고를 무시하면 안 되시는 게, 저희 게임 같은 경우가 인앱이 있고 보상형 광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저희는 이제 인앱 게임 집중, 근데 인앱 상품 중심인데 보상형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요, 20% 이상 돼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형 광고는 깨작깨작 넣으시면 안 돼요. 깨작깨작 넣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은 꼭 이런 분들도 계신데, 결과창에 목숨 하나 주기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 한 판에 한 5분, 10분 이상? 그리고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누를 일이 없어요. 이러면은 거의 못 벌어요. 막 진짜 한 달도 아니죠. 이거 수익 내는데 100만 원도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3분마다 2분마다 보상형 광고 나오게 해주세요. 유저들 좋아해요. 더 많은 보상으로 뭐 게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형 광고보다 좋은 건 인앱 상품이에요. 인앱 상품 넣으실 때 월정액은 넣으세요. 월정액을 넣어야 리텐션율이 올라가고 여러모로 게임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월정액을 이제 서버를 다뤄야 되니까 좀 힘들다 하시면은 적어도 이제 특수 패키지, 되게 싼 특수 패키지 있잖아요. 한정 세트 같은 거. 그거라도 넣으세요. 5,000원 혹은 만원. 만원 비싼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결제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재결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앱 상품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게임을 개발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성장 요소로서 재화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인앱 상품 넣으세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컨텐츠로 보셔야 돼요. 왜냐? 돈을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 결제 상품들을 다 컨텐츠로 보고 접근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제를 다 했는데도 뭔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결제를 할 게 없어서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결제조차도 컨텐츠인 거예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게임을 더욱 재밌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를 계산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앱 상품도 게임 컨텐츠라 보시고 설계를 하시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게임은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돼야 돼요. 내 생활이 가능해야 현재 게임도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기작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엔드예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님들도 자기 게임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설계를 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들 꼭 연구하셔가지고 게임 컨텐츠로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연구하셔서 집어넣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게임피플 기획자 루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게임 개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